원래 지난 주말에 예정돼 있었던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가 취소되긴 했지만 나머지 팀들은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하면서 우승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도 없고 컵대회도 모두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첼시와의 리그 경기가 유일한 일정이었는데요. 첼시가 카라바오컵 결승에 진출하면서 리버풀과 결승전을 치르는 바람에 리그 경기가 연기되면서 2월 마지막 주를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빅6라고 불리는 토트넘이라는 팀이 이 시기에 이렇게 한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매우 굴욕적인 상황이긴 한데 감정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의외로 나쁘지 않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을 돌이켜보면 바뀐 공격 전술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활동량이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선수들이 번갈아가면서 다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죠. 게다가 손흥민, 비수마, 사르 같은 선수들은 국제대회를 위해서 차출되다가 복귀하자마자 또 바로 경기 투입되면서 충분한 회복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의도하지도 않았던 타이밍이지만 어쨌든 일주일 이상의 휴식 시간이 생겼다는 건 리그 후반기에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숨고르기를 할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첼시와의 경기가 연기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승점 획득을 못하면서 5위 유지인데 그 사이에 토트넘 턱밑까지 따라붙었던 맨유가 한번 힘이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맨유 홈에서 펼쳐진 풀럼전에서 후반전 추가 시간 97분에 극장골이 터지면서 1대2로 맨유가 패배한 겁니다. 2024년 올해 들어서 무패를 달리던 맨유가 자신들의 홈인 올드 트래포드에서 예상치 못한 일격을 맞았는데요. 토트넘이 울버햄튼에게 패배한 사이에 맨유가 승점 동률로 따라올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제풀에 쓰러져서 매우 땡큐죠. 반면에 맨유를 제외한 상위권 4팀은 모두 승리를 하면서 토트넘과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리버풀은 첼시와의 카라바오컵 결승 때문에 지난 목요일에 이른 경기를 치렀는데 루턴타운을 4대2로 대파했고 맨시티는 본머스 원정에서 고전을 하다가 포든의 한 골로 겨우 이겼지만 어쨌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뉴캐슬을 상대로 홈으로 불러들여서 무려 4대1로 시원한 대승을 거뒀고요.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은 승점차가 1점씩으로 서로 조금만 삐끗하면 순위가 바뀌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 중인데 4위 아스톤빌라도 그에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따라가는 중입니다. 노팅엄을 상대로 4대2로 꺾으면서 토트넘과 승점 차이를 5점으로 벌리면서 4위를 유지했죠. 토트넘이 한 경기 덜 치렀다 보니까 승점이 뒤지는 건 기분 나쁠 일이 아니지만 지난 울버햄튼전 패배가 생각할수록 뼈아파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한편 토트넘과의 리그 맞대결도 미룬 채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만난 첼시는 굴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연장전 패배를 당하면서 트로피 코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번 경기를 굴욕이라고 하는 이유는 리버풀의 선발 멤버 자체가 완전 1군이 아니라 1.5군에서 2군 정도의 멤버였기 때문인데요. 이건 리버풀이 첼시를 개무시해서가 아니라 부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최다 부상팀이 어느새 리버풀이 된 상황이라서 리버풀 입장에서는 나름 최선의 멤버였죠. 마팁, 조타, 아놀드, 알리송, 존스, 누네스, 살라, 소보슬라이, 티아고 등 주요 선수들이 모두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물론 첼시도 부상자가 9명이라서 실질적으로 부상 병동끼리의 맞대결이었는데 유로파리그와 FA컵까지 뛰고 있는 리버풀이 조금이나마 더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첼시는 토트넘전이 연기되면서 지난 18일 이후 8일 만의 경기였는데 리버풀은 목요일 루턴타운전을 치르고 4일 만의 경기로 피로가 덜 풀린 상태였거든요. 양팀 모두 만신창이라는 걸 증명하듯이 결정적인 한 방을 꽂지 못하고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를 펼쳤는데요. 그 과정에서 상대편 골대 안으로 공을 넣었지만 옵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된 골이 한 골씩이고 또 아쉽게 골포스트를 맞춘 슛도 한 개씩으로 정말 누가 이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결국 승부를 결정지은 건 역시 월드클래스 센터백 반다이크였습니다. 연장 후반에 치미카스가 올린 코너킥을 뒤에서부터 달려와서 골대 왼쪽으로 헤더슛을 하면서 승부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이때가 연장 후반 118분이었습니다. 이 두 팀은 2년 전인 2022년에도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서로 상대를 했었는데 그때도 정규 시간 안에 결판을 못 내고 승부 차이까지 가서 무려 11명의 키커가 나와서 10대 11로 리버풀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11번째 키커로 양팀 골키퍼들까지 총출동했는데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연장 후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리버풀은 클롭 감독의 사임이 공식화되면서 혹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떨어질까 우려가 됐지만 오히려 마치 라스트댄스를 더욱 즐기는 듯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더욱 힘을 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자신의 마지막 시즌에도 트로피 하나는 챙기는 클롭 감독의 대단한 지휘였습니다. 자신도 크게 감동을 했는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례적인 일을 목격했다. 다시는 이런 장면을 못 볼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축구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다. 20년간의 감독 생활 동안 이번 트로피가 가장 특별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런 자부심을 더 자주 느끼고 싶다라면서 매우 뿌듯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던 부상 문제로 인해서 20세 이하의 선수들이 5명이나 출전을 했었고 출전 선수들의 평균 나이는 고작 22세로 아까 말했다시피 2군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16년 전 리그컵 결승전에서는 토트넘이 우승컵을 들어올린 적도 있었는데 참 부럽기만 한 장면입니다. 참고로 울버햄튼의 리그 경기도 있었는데 황희찬이 선발로 출전하긴 했지만 슈팅을 한 개도 못 해보고 교체를 당했는데요. 선발 멤버로 뽑히고 나서 워밍업을 하다가 갑자기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꼈지만 일단 출전을 감행한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부지런히 뛰어다니긴 했지만 통증의 여파 때문인지 날카로움이 살짝 덜했고 결국 후반 85분에 교체되고 말았죠. 그래도 경기는 1대0 울버햄튼 승이었습니다. 황희찬의 활약이 저조해서 좀 아쉽지만 아시안컵 후유증이라고 보고 금세 회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편 토트넘의 캡틴인 손흥민을 향한 또 한 번의 찬사가 나와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 선수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 브렌트포드전에서 성질을 살살 긁던 닐 모페이를 시원하게 내동댕이 쳤던 토트넘의 선골 공격수 제이미 돈리입니다. 돈리는 최근 U21 유소년팀 경기에 출전해서 팀의 6대0 대승을 도왔는데 윌 랭크셔 선수의 해트트릭을 모두 어시스트했고 마지막 6번째 골까지 도움을 추가하면서 한 경기에서 무려 4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진행된 경기 후 인터뷰에서 1군 팀 주장인 손흥민을 향한 존경심을 드러내면서 손흥민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함께 어울리기 정말 좋다. 그는 언제나 미소 지으면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훈련에도 도움을 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준다. 나에게 매우 잘해준다. 골대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침착할 수 있는지, 상황에 따라 추가 동작을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면서 자신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캡틴 손흥민에게 감사를 표한 겁니다. 팀의 최고참인 손흥민이 구단의 미래인 유망주 선수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을 해준다는 건 참 멋있죠. 네. 스스로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경쟁하려면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자신뿐만 아니라 어린 선수들까지 돌봐주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에 또 희소식이 추가됐는데 다음 시즌부터 규칙이 바뀌는 챔피언스 리그의 상황에 따라서 프리미어리그 5위 팀까지도 진출할 수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챔스 본선 진출팀은 32개였는데 다음 시즌부터는 36개로 늘어나고 늘어난 4장의 티켓 중에서 2장이 UEFA 주간 유럽 대항전 성적에 따라 나뉩니다. 다시 말해서 챔스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 소속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어부지리로 리그 5위인 토트넘한테 챔스행 티켓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리그 후반기 일정 문제를 위해서나 챔스행 티켓의 추가 획득을 위해서나 잉글랜드 팀들을 응원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가장 좋은 건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토트넘이 자력으로 4위 이상 성적을 거두는 거겠죠. 오는 3월 3일 자정에 있는 팰리스전부터 손흥민의 멀티골로 다시 탑4 도전 달려보시죠.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